피를 토하듯 불지 타오르는 태양이 갈라진 논바닥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고 그 메마른 대지 위로는 짐승의 썩은 내보다 더 여지러운 죽음의 아치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돌주바닥을 벅벅 죄고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사를 짜가니는 비명처럼 정적을 찢으며 초가슴가를 울렸다. 손도 미치가 마디에 죽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사다리 아니라 부서진 사다리며 돌과 먼지가 쏟여 흘러내렸으나 만석은 그 하찮은 가루조차 참아버리지 못하고 혀끝으로 핥아먹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비야, 물이라도 한 사발 더 부어라. 그래야 주제라도 쓰지 않겠느냐. 반 안에서 들려오는 모모의 목소리는 다 타버린 장자처럼 부서거렸고 그것에 힘없이 들어오던 어린아들은 이미 월심조차 잃어 눈만 크나니 뜬 채 허공을 융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한 줌의 사다리가 사라지면 내일부터는 원시구가 흙을 파먹거나 산으로 지어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만 했다. 만소의 가슴 속에서는 촛불이 일었다가 다시금 차가운 절망이 덩어리가 되어 명치를 짓누르다.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은 만석은 금이 간수단지에 물을 붓고 마지막 남은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금가루를 다루는 시공사보다 더 신중하고 비장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많은 솔가지의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끓어오르는 물속에서 춤추는 몇 안 되는 사다를 세고 또 세었으나 그 양은 하서시고의 목구멍을 적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3년 가뭄의 씨가 마르고 사람 씨까지 말리도 되시는가. 만석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으며 수도공을 덮었지만 새어나오는 희미한 밤 냄새는 오히려 굶주린 창자를 뒤틀어 놓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펄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수도공을 누르며 경계의 눈빛을 번들였다. 흉년에는 사람보다 무서운 것이 없었다. 공주는 이옷이 도적이 되고 눈이 뒤집힌 유람민이 악기가 되어 허투리답시는 실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심스레 살인문을 열고 나간 만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목하게 그지없었는데 무더지 승복을 걸친 노승 하나가 대문 앞에 거적처럼 쓰러져 있었다. 노승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어서 드러난 피부 곳곳에는 붉은 종기와 침물이 흐르는 한대가 가득했고 승복 사이로 보이는 뼈마디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물 아물 한 모금만 노승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은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지독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만석의 코끝으로 시체 썩는 냄새와 고름 냄새가 훗비쳐와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다. 대체가 모른 척하고 대문을 걸어 창을 가는 유혹이 뱀처럼 그의 내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금 내 식구들도 당장 굶어 죽일 생각인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병든 줌을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노승의 말라버린 입술이 달사지며 내뱉는 그 초절한 갈골은 만석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만석은 기둥으로 인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다시 땅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공주린 아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는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노승이 손을 뻗고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세상.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만석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방금 끓여낸 그 기아디기엔 쌀알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붉은 죽을 표주박에 담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만석의 피이자 살이었고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로신의 상처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때의 죽을 흘려 넣었다. 드시오. 어서 드시오. 이것이 우리 집의 전 재산이요. 뜨거운 죽이 로신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들릴 때마다 만석의 속은 수공정처럼 타들어왔다. 아내와 아이의 질출 몫이 줄어든다는 죄책감과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로심은 티글수록 제 죽을 삼키는 대신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맛을 음미하듯 목을들을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이 있던 눈동자에 희미하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힘조지의 몸을 일으켜 앉더니 합장을 하며 만석을 뚫어지게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용하고 깊었다. 초신, 시주님의 귀한 공양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노슨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면 됐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만석을 압도했다. 만석은 멍하니 빈 표주박을 들고 서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이제 소태는 남은 줄이 거의 없었다. 오늘 밤 식구들은 맹물로 배를 채워야 할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허망함이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린 만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로심은 호리춤에서 낡고 볼품없는 호리병 하나를 꺼내 마루 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호리병은 칠이 벗겨지고 여지저지 흠집이 나 있어 길가에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하지 않을 보물처럼 보였다. 가진 것이 없어 이것을 두고 갑니다. 비록 낡은 물건이나 시주님의 큰 넓은 마음을 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심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일어서다. 만석은 그를 잡을 생각도 호리병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리, 그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람에 씌어 모신이의 마지막 말은 흔청처럼 뒤뜰을 맴돌았고 만석이 고지를 들었을 때는 이미 노슨의 모습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붉은 황토질 저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부지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피비엔 올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만석의 아내가 힘없는 걸음으로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텅 빈 손을 확인하고는 안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엄마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소리에게는 더 큰 형벌이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만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아내는 묵묵히 고지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쳐다. 압니다. 당신 성정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운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어둠이 지지에 깔린 마을 한 곳서 로슨이 남기고 간 낡은 호리병만이 달빛을 받아 뒤아지 범들거리고 있으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물건임을 철만이 밀바닥에 있는 그들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만석은 허지진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뱃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꼬르륵 소리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다가 무심코 마루에 놓인 호리병의 발로 두건되었다. 텅빈 소리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호리병 안에서는 사랑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계곡의 맑은 모리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혹은 고운 모래가 흘러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숙은 의아한 마음에 호리병을 집어들고 흔들어 보았다. 분명 빈 병처럼 가벼웠는데 흔들 때마다 묵직한 무언가가 안에서 춤을 추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의 마디를 조심스럽게 열고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기울여 보았다.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손바닥 위로 쏟아져 내린 것은 차가운 방공지를 머금은 하얀 별똥별들이었다. 아니, 그것은 별똥별보다 더 지하고 금덩이보다 더 눈부신 피고 짙은 사다리들이었다. 촤드드드, 촤드드드, 종족을 째고 쏟아지는 그 청아한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내리는 담비 소리 같기도 했고 굶주린 귀신들을 달래는 진홍구 같기도 했다. 만숙은 제 눈을 의심하며 거칠어진 손바닥을 비벼보았다. 가슬가슬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정,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고소하고 풋내나는 신살의 힘기.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한집도 아니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초롱방 많은 호리병 조종이에서 하수근처럼 하얀 쌀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만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꿈도박질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도제비의 장난인가? 아니면 그 노승이 부리고 간 요술인가? 두려움과 환희가 뒤섞인 전율의 딩골을 타고 흘러내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뻐끔거리는 입술로 숨만 헐떡였다. 여보, 여보, 일어나 보시오. 어서. 만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 주둥이를 틀어막은 채 방문을 발로 차며와 아내를 깨웠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내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뛰쳐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아내는 마루에 죽으리고 앉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남편의 모습에 겁을 집어먹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둑이라도 되었습니다. 아내의 물음에 만석은 대답 대신 호리병을 막고 있던 손을 떼고 바닥에 놓인 바가지를 가리켰다. 다시 한번 촤드르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쌀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만숙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쉬. 소리 내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우린 다 죽소. 도보보는 마치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어깨를 맞대고 앉아 호리병에서 쏟아지는 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가지가 차고 넘쳐 마루 바닥으로 쌀알들이 흘러내리자 아내는 허겁지겁 치마폭을 펼쳐 쌀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지. 내 눈이 헛것을 보는 게 아니지. 아내는 쌀알을 한 줌 쥐어 입에 넣고 오적오적 씹었다. 딱딱한 심살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며 고소한 맛을 내자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쌀이다. 진짜 쌀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았어. 안에 흐느끼는 엉망인 울음이 되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만석은 호리병을 들어 도안에 쌀을 붓기 시작했다. 부어도 줄어들지 않는 호리병의 무게는 디알 정도로 가벼웠으나 그 안에서 나오는 분유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집안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쌀독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쌀은 계속 나왔다. 그들은 광에 있는 빈 항아리란 항아리는 모두 꺼내어 쌀을 채웠다. 텅 비어 거미줄만 솟아있던 관이 수시간에 해안선로 가득 차오르는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만석의 가슴 한구석에는 시커먼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밝은 지옥이었다. 요술은 흙을 파먹고 자식을 내다버리며 공주님에 미쳐 날뛰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공주님 푹보들이 나와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칠 것이다. 문을 열어라. 아니면 탐욕스러운 과나 몸들이나 악랄한 최부자가 냄새를 맡고 반려와 요물이라며 호리병을 뺏어가고 자신들을 멍석말이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석은 급히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담장 틈새를 흥거적대기로 막았다. 부자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도둑처럼 숨죽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밥을 짓자.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밥 짓는 용기와 냄새가 문제였다. 3년 가뭄에 밥 짓는 고소한 냄새는 십리바지에서도 맡을 수 있는 죽음의 hin기와도 같았다. 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대신 집 뒤편 땅을 파서 임시 부뚜막을 만들고 그 위에 숯을 걸었다. 그리고 젖은 집을 태워 연기를 최대한 줄이고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수두공주유를 진흙으로 꼼꼼히 발랐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는 위태로웠지만 그 위에서 끓고 있는 쌀밥은 실상 무엇보다 강력한 sinh命의 불꽃이었다. The sun is rising. 였고 뜸이 들고 수두공을 열자 하얀 뒷과 함께 눈이 멀어버릴 듯한 용지자 흐르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냄새는 씨로 황홀하여 만석은 흉지증을 느꼈다. 잠들어 있던 아이들을 깨워 밥상 앞에 앉혔다. 이렇게 따뜻한 아이들은 마음을 눈앞에 받다니. 놓인 이미 보담보다 눈물이 나는 멈추질 흰 쌀밥을 않네요. 보고도 믿지 못해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다. 아버지, 이제 뭡니까? 눈입니까? 막내 아들의 물음에 말속은 가슴이 비어지는 듯하다. 밥이다. 이놈아, 쌀밥이야. 배 터지지 먹어라. 만석의 말이 떨어지리라 무섭게 아이들은 뜨거운 밥을 맨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볼이 비어 터지도록 밥을 씹는 아이들의 모습은 짐승 같기도 했고 천사 같기도 했다. This soup 만석과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Eat well, little one.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들이 쪼그라든 위장을 펴고 사각지에 식었던 혈관에 뜨거운 피를 도제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배가 부르자 비로소 이성이 돌아왔다. 만석은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엄만이 젖어 있었다. 바로 옆집 김신의 이설은 며칠 전부터 인기척이 끊겼고 건너편 박노인은 어제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다.
만석은 자신의 푸른 배를 문지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만 살면 무슨 되는 짓이든 할 것인가? 거야. 그 로슨이 내게 이 호리병을 준 뜻이 고작 오리시고 배만 채우라는 것이었으리다. 로슨의 마지막 말, 그 마음 편지 마시기를 기다는 당부가 기계에 젠징하게 울렸다. 만석은 자신이 그려준 마지막 쪽 한 그릇을 떠올렸다. 정성껏 만들어봐요. 자신이 베푼 것은 고작 쪽 한 그릇이었는데 기회예요. 돌아온 것은 쌀떡을 채우고도 남의 기적이었다. 이 기적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라는 일을 퍼야다. 만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주먹밥을 만드시오. 아주 많이.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쌀이 어떠한 쌀인데? 압니다. 하지만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요시 굶어 죽는 꼴을 본다면 이 쌀은 밥이 아니라 도지 되어 우리를 죽일 것이오. 소리 소문 없이 나누어야 하오. 만석의 단호한 눈빛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지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천성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 부부는 밤새도록 쌀을 씻고 밥을 지어 주먹만 한 밥동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금을 칠 여유조차 없었지만 굶주린 이들에게는 이 맨밥 덩어리가 산삼보다 귀한 약이 될 터였다. 스름력, 봄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인 인시. 다 되자 말수군 검은 오명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커다란 차도를 어깨에 매다. 차도 안에는 가지은 따끈한 주먹밥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살인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스료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석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첫 번째 집인 김씨네 대문 앞에 서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서는 쥐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이미 다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 5덩이를 쌀이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다음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콩콩거렸다. 누군가 이제 들키면 끝장이다. 저놈이 쌀을 훔쳤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쌀이 어디서 났냐고 추궁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마을을 돌았다. 아이가 있는 과부 댁에는 2덩이를 더 놓았고 병든 노모를 모시는 효자집에는 제일 큰 주먹밥을 놓았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유랑민들의 머리맡에도 밥덩이를 놓아두었다. 차도가 점점 가벼워질수록 만석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로 차올랐다. 이것은 훔치는 스릴이 아니다. 살리는 스릴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얼굴 없는 하이블 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집인 최부산의 교화집 앞을 지날 때였다. 높다란 담장 안에서 사나움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콩, 콩, 콩. 만숙은 화들짝 놀라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다. 대문이 열리고 길보를 든 하인들이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새끼인가? 이 새벽에 유한기가 짖어 만숙은 숨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인들이 토달거리며 다시 대문을 닫고 들어갈 때까지
만석은 신형 같은 찰나를 견뎌야 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자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새벽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닭 울음소리가 들려하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우울함이 밀려하다. 아내가 달려나와 그에게 우란 사발을 건넸다.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만석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씩 웃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다 날이야? 돌리고 왔소. 잡아야 해. 이제 날이 밝으면 나에게 되겠지. 그대였다. It's really rice. 밭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밥이야. 쌀밥이라고. 살았다. 어머니, 쌀이다. 밥이에요. 우리가 살았다. 누가 밥을 두고 갔어요? 마을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환호성. 그것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다. 삶의 환희가 담긴 외침이었다. 만석은 덮는 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환호성 속에 섞여있는 의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뱀 같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최부자의 집 높은 막루 위에서 누군가가 만석의 집 쪽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결에 씌어온 것은 분명히 밥 짓는 냄새였으나 그것은 이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요사스럽고 달콤하여 만든 이에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최부자는 사랑방 문을 발콩 열어젖히고 킁킁거리며 방공지를 들이마셨는데 그의 두 눈은 머지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이 흉년의 밤 냄새라니. 그것도 묵은살이 아니라 햅쌀 냄새가 아니더냐. 그의 고함 소리에 마당을 쓸던 마림이 흘리벌떡 뛰어왔다. 기간마님, 무슨 일이십니까요? 최부자는 마름의 멱살을 잡을듯이 들이대며 우르렁거렸다. 내놈 코는 폼으로 달고 다니느냐? 저 냄새 말이다. 어디선가 밥을 짓고 있어. 내 굿간 열쇠는 분명 내 품에 있는데 어떤 주스지가 감히 쌀밥을 지어 먹는단 말이냐. 최부자의 의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자신뿐이어야 했다. 이들은 그에게 있어 주복이었다. 공주된 소장농들이 땅 문서를 할갑에 넘기고 딸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게 만드는 절대적인 권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권력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 시각 만석은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비조차 두려워 이불로 문을 덮어 씌운 채 호리병에서 쏟아진 쌀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대체 이 역겨운 냄새는 여보, 무엇이냐? 이제 소문이 너무 퍼져서 얼굴 없는 해부린이 뭐냐며 사람들이 우리 집 근처를 기어 뿌리는 통에 숨이 막혀 지경이며 만석의 아내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Taking everything. 그녀의 말대로였다. Who is 쓰령마다 eating 놓아둔 rice? 주먹밥은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을 살려냈지만 동시에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귀신이 고칼 노른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만석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걱정 마시오. 며칠만 더 버티다가 잠잠해지면 이 쌀을 바다 멀리 떠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요. 만석은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호리병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고 Did you hear? 세상에 탐욕스러운 놈들을 피해야만 했다. They say she 다음 날 practiced 최 black 부자는 magic.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곰돌임에 지쳐 비틀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유독 혈색이 좋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린 사내가 눈에 띄었다. 바로 만석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송장이나 다름없었던 만석의 얼굴에는 피기름이 흐르고 있었고 움푹 들어갔던 볼살은 보기 좋게 차올라 있었다. 최 부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저놈 보게. 만석이 저놈. 며칠 전 내 집 앞에서 구걸하던 놈이 아니더냐. 옆에 서 있던 마름이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요. 송장 치울 준비나 하라던 그 놈인데 어찌 저리 팔팔하답니다. 최 부자는 부츠를 탁 접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다. 저 놈이다. 밤마다 밥 짓는 냄새를 풍기고 쥐새끼처럼 몰래 밥덩이를 돌리는 놈이 바로 저 놈이야. 내 국반을 털지 않고서야 저리 대가리 고을 수가 없지.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자신의 신복 중에서도 발소리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살모사 칠성을 불렀다. 만소지 놈집을 감시해라. 쥐구멍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보다가 밥 짓는 용기가 피어오르거나 쌀알 구경이라도 하거든 즉시 내게 알리거라. 칠성은 어둠 속으로 쓰러지듯 사라졌다. 만소제 집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은 칠성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담벼락의 틈새로 집 안을 엿보았다. 정막이 흐르는 초가 순간 그러나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촤드르 촤드르. 그것은 쌀을 씻는 소리였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켰다. 이 흉년의 쌀 씻는 소리라니 듣기만 해도 한장할 노릇이었다. 잠시 후 부엌쪽에서 억눌린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내 고소한 밥냄새가 칠성의 코를 감타했다.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날까봐 칠성은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칠성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무릎을 쳤다. 그럼 그렇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쌀잔치를 벌이. 이놈들을 당장 요절을 내주마. 최 부자는 관할 포졸들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떡대조한 하인 10여 명을 소집해다. 몽둥이와 시보를 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산적대와 같았다. 가자. 쌀 도둑놈을 잡으러 간다. 최 부자의 호령과 함께 그들은 어둠을 뚫고 만소제 집으로 쳐들어가다. 곧게 닫힌 살인문이 발개지 한 번에 부서져 나갔고 평온했던 만소제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놈들아. 내 놈들이 쌀 우두리었구나. 최 부자가 마당 한가운데서 고리고리 고함을 지었다. 방 안에서 호리병을 들여다보고 있던 만석과 아내는 내벼락 같은 소란에 혼비백산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호리병의 아내의 치마복 속에 감수하고 손짓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구시여? 밤중에 이제 무슨 힘패여? 만석이 흥변하려 했으나 하인 하나가 몽둥이로 만석의 어깨를 내리쳐다.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최 부자가 조신사자처럼 다가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놈. Who is coming, 만세요? 내 국간에서 쌀을 훔쳐다가 호의호식하고도 모자라. 옥내방내 인심 쓰는 소거리.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만석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대강, Watch out for the spear.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Run! They are coming! 나는 훔치지 않았소. Cannot live like this, Master 하늘을 Choi. 우러러 한 점 The 부끄럼이 taxes 없소. you demand are far too high. 주둥이를 닫혀라. 내 놈치 구석을 뒤져보면 알 일이 아니냐.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들이닥쳐 세간차리를 때려부수고 광문을 열어젖혀다. 힐볼 알이 드러난 공중에 모두가 숨을 멈추다. 텅 비어 있어야 할 항아리마다 새안살이 가득 차 있었고 몸속 위에도 쌀가마니가 그르치다. 최 부자조차 그 엄청난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허허, 이제 다 몇 섬이단 말이냐. 네 굴감보다 더 많지 않으냐.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최 부자의 눈이 방 안에서 떨고 있는 아내이지로 향했다. 전현을 끌어내다. 전현이 숨기고 있는 것도 사사치 뒤져 하인들이 아내를 끌어내리자 치마복 속에 감추었던 낡은 호리병이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만석은 필사적으로 지어가 호리병을 잡으려 했으나 최 부자가 먼저 발로 호리병을 밟았다. 이건 또 못을 쓰는 물건인고 쌀을 훔쳐 담던 자루냐. 최 부자가 호리병을 들어 올리며 비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호리병 주둥이가 기울어지며 쌀알이 푸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쌀더미가 최 부자의 발등을 덮고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제발 넣어주세요. 힐불에 비친 그 광경은 뒤져지다지보다 공포에 가까웠다. 하인들도 최 부자도 심지어 담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이리에 무슨 좋아하냐. 최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공포는 잠시였고 그 자리를 치운 것은 더 거대하고 끔찍한 탐욕이었다. 요물이다. 요물이 나타났다. 최 부자가 소리쳐다. 이놈이 요술을 부려 내 쌀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빈 호리병에서 쌀이 나올 리가 있느냐. 최 부자는 억지를 쓰며 상황을 자신에게 요리하지 못하다. 그는 이 호리병만 있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였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묶어서 관아로 끌고 가라. Yes, my lord. 내 이 요물단지와 도둑놈들을 사또나리게 바치고 엄벌을 청할 것이다. 하인들이 밧줄로 만석과 아내를 결박했다. 만석은 피두성이가 된 새 울부짖었다. 아니요. 그건 스님이 주신 것이요. 내 쌀이요. Where is my grave? 물려주시오. Do you think 하지만 you can 그의 withhold 외침은 what is mine?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만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동안 밤마다 자신들의 문 앞에 밥을 놓아준 화이불이 바로 만석이었음을 깨달은 그들이었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던 유세에 노려두고 하나 나서지 I 못했다. swear I did nothing. 만석의 아이들은 울며불며 부모의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옆집 할멈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을 막았다. 안 된다. Immediately. 너희라도 살아야지. Please, Lord Choi. 나서면 다 죽는다. 차가운 대빛 아래 만수지 치마다니는 짓밟힌 쌀아이들이 보석처럼 당장 이들을 혹은 잡아라. 동물처럼 후보려져 있어다. 나으리 대체 무슨 호리병은 일이세요? 이제 최 부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는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왕처럼 거만하지 말 위에 올랐다. Is injustice. 관나로 가는지 만숙은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We will get through this. 자신이 베푼 손행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저 굶주린 이웃을 돕고자 했을 뿐인데. 만석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다. 그러나 최부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호리병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이제 흉년 따위는 겁날 것이 없다. 아니, 이 호리병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 탐욕의 끝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관아의 요충한 대문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정의의 심판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탐욕의 수굴이 될 것인가?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만속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려다. 관아의 넓은 뜰에는 수리발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 살기는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는 엄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내뿜는 비릿한 탐욕의 악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형틀의 모진 만소의 등 뒤로는 붉은 새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캄캄했다. 사도는 호비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눈앞에 놓인 낡은 호리병을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부자가 마치 사냥감을 물어온 사냥개처럼 꼬리를 치며 알랑거리고 있었다. 그래, 내 놈 말대로라면 이 볼품없는 호리병에서 쌀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지. 그것도 마르지 않는 선물처럼 콸콸 쏟아진단 말이냐. 사도의 목소리는 기름기 낀 음식처럼 느끼했고 탐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첨을 떨었다. 그러하옵니다. 사도나리. 이놈이 제 곳간을 털어 훔쳐간 쌀을 저 호리병에 담아 요술을 부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저 호리병은 본래 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는데 저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지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도는 진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쿠방기를 끼며 호리병으로 손을 뻗었다. 억울하옵니다. 사도나리. 저 호리병은 지나가던 노신이 드디어 조선하고 가신 물건입니다. 최부자의 말은 모두 스발간 거짓말입니다. 만소의 피를 토하듯 죄죄였으나 그 소리는 형제들이 내리치는 운장 소리에 묻혀버렸다. 매우 쳐라. 저놈이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이 쏟아져 나오니 뼈가 부러지도록 쳐서 받은 말을 시대하다. 사도의 호령이 형제들이 춤추듯 운장을 휘둘렀고 따 살이 터지는 소리가 관의 담장을 넘어 고정 나온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파다. 만소제 아내는 세자리 몰린 채 바닥을 치며 남편의 생에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의 발길질에 채여 나동그라질 뿐이었다. 백성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으나 서슬 퍼던 관아의 위세에 눌려 누구하나 감이 나서서 아니오다고 외치지 못했다. 정의는 죽었고 오직 힘과 재물만이 판에 치는 세상이었다. 사도는 만소의 비명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호리병을 들어올려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겉보기에는 거지 밥통만도 못한 물건인데 어디 내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사도는 호리병 주둥이를 자신의 비단보레 위로 기울였다. 최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만석의 집에서 쏟아지던 그 하얀 쌀 폭포를 다시 한번 목격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에 온몸이 짜릿해졌다. Mansuk has caused nothing but 사도의 손목이 기울어지자 he pays dear. 호리병 안에서 스르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The harvest was ruined by 그런데 the 그 flood. 소리는 말소리 들었던 총알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Bore me, Master Choi. 그것은 마치 마른 모래가 흘러내리는 듯한 혹은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음이었다. 사도가 고지를 겨우거리는 순간 호리병 주둥이에서 검은 물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쌀이 아니었다. 시커먼 흙모래와 썩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워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꿍티거리는 진해와 How 독충들이었다. long must we 으아, suffer this injustice? 이게 뭐야? Open the 사도는 gate. 비명을 지르며 호리병을 집어 던졌다. 호리병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 안에서는 멈추지 않는 제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검은 모래바람이 회오리 치며 관아 마당을 덮쳤고 손가락만 한 붉은 개미 떼와 부사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사람들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사람 사이여, 뱀이다. 독충이다. 점잖았던 이방과 흉방들이 치명도 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허피 의자 위로 뛰어올라간 사도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오줌을 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 부자, 이놈, 내 놈이 나를 암살하려고 요물을 가져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최 부자 역시 도지미디에 둘러싸여 옷을 찢으며 발광하고 있었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분명 말소지 농습에서는 쌀이 나왔습니다. 저놈이 요술을 부린 지 틀림없습니다. 아비규환의 지역도가 펼쳐진 관아 마당에서 오직 흉틀을 보지 말소과 그의 아내 주변에만 도충들이 접근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곤충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괴재가 있는 것처럼 말소지 주위를 빙빙 돌며 피해갔다. 그때였다. 관아의 높은 뒷아지봉 위에서 천둥소리 같은 고통이 떨어졌다. 내 이놈들. 탐욕의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그 소리는 어찌나 오동차던지 날뛰던 독사들이 바짝 엎드리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모두의 시선이 지붕 위로 쏘였다. 그곳에는 남루한 순복을 입은 노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그의 등 뒤로는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어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처럼 보였다. 만석은 흐릿한 눈을 들어 노신을 알아보았다. 쓰으니 바로 며칠 전 자신의 집 앞에서 죽어가던 그 노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병들고 약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굽어버린 산신령의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 노신은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을 알아 마당신 가운데 처지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자 산악지에 날뛰던 독충들이 일제히 영지처럼 사라지고 검은 모래바람이 잦아들었다. 사도는 발을 떨며 노심을 향해 사대질을 했다. 너는 누구냐? 감히 관아에 난입하여 요술을 부리다니. 노심은 꼴꼴 웃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쳐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배고픈 종일 뿐이다. 너희도 이제 못 놀아. 이 호리병이 어찌하여 쌀 대신 독춤을 토해냈는지 아느냐? 사도와 최 부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로스는 바닥에 뒹굴은 호리병을 집어들었다. 흑두성이가 된 호리병은 로슨의 손에 들리자 다시금 무능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You will be punished 이 for this 호리병은 insolence. 마음의 거울이다. 주인의 마음이 맑고 고우면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지만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자가 손을 대면 그 마음속에 있는 오물과 돛을 그대로 토해내는 법이지. I beg you, have mercy. 너희의 뱃속에 똥과 구더기가 가득 차 Give 있으니 you anything. 호리병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더냐. 로슨의 일거를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평소 사도와 최부자의 수탈에 치를 떨던 그들은 10년 묵은 처진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All 느꼈다. hope was lost. 최부자는 얼굴이 불고락 부르다 튀져서 소리쳤다. 저 미친 종놈을 당장 잡아라. 저놈도 만소지 돈과 힘패다. 그러나 포졸들은 로슨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로슨은 만석에게 다가가 손수가 줄을 풀어주었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로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만세! 제가 어리석어 스님의 귀한 선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슨은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If you do not repent, the 너는 dynasty 내 will 몫을 떨어 fall, and you 이웃을 will pay the 살렸으니 price. 이미 호리병의 주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준 것은 쌀이 아니다. 내 착한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기회였을 뿐이다. 로스는 다시 호리병의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보아라. 진정한 주인이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잡았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호리병 주둥이에서 다시금 하얗고 용기 흐르는 샤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차르르르. 그 소리는 관아의 뜰을 가득 채우던 공포의 비명을 씻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쌀은 순식간에 만석의 발밑에 쌓여 작은 언덕을 이루었다. 사도와 최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만졌을 때는 똥오줌과 벌레가 나오던 곳이 만석의 손에서는 황금보다 귀한 쌀이 되어 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판결이었다. 되거라. 로슨이 다시 한번 호통을 쳤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 My time here is finished. 백성이 고열을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판관우리와 악독 지주들은 되거라. 너희가 쌓은 재물은 모래성이요. 너희가 누리는 관세는 바람 앞에 뒹굴이다. 오늘 이 호리병이 보여준 기적은 너희를 향한 하늘의 경고이니라. 로스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쳤다. 그러자 맑았던 하늘의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른 번지가 부르른 쾅 하고 내리꽂혔다. 번지는 관아의 지붕 용마도를 종아치 타격하여 티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려다. 사도는 뒤를 초풍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최부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바지에 똥을 치려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 고을의 주인은 너희 같은 도적들이 아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착한 백성들이다. 로스는 만석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쏟아지는 쌀더미 위로 올라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려다. 아, 승불이시다. 부처님이 현신하셨다.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만석은 노신이 사라진 허공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석잔했다.
그의 손에 드는 호리병은 여전히 따뜻한 옹지를 머금고 있었다. 관아 마당은 완전히 뒤집혀다. 쓰러진 사도와도 없이 나간 출부자를 뒤로하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만석을 에워싸다. 그들은 만석의 밧줄 자국난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호리병에서 나온 쌀을 만져보며 감격해했다. 포졸들도 더 이상 만석을 죄인 취급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찾아 권력의 위험은 땅에 떨어졌고 도도지 권위가 그 자리에 우뚝 서다. 만석은 아내를 부추기에 일으켰다. 여보, 보시오. 우리가 틀리지 않았소. 아내는 피멍든 얼굴로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두운 꽃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몰려온 먹구름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다.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메마른 하늘이 마치 억눌렀던 감정을 토들이려는 듯 거칠게 꽁틀거리고 있었다. 노순이 부린 도술인가? 아니면 만소의 효심과 선행이 감복한 하늘의 응답인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Unhand me, you dogs. 만숙은 호리병을 품에 꼭 안았다. Move! Faster!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Get rid of the corrupt officials! 그의 곁에는 가족이 있었고 그를 믿어주는 이웃이 있었으며 Stop it! 무엇보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기적이 그들 모두를 위한 진정한 축복이 내릴 차례였다. 먹구름이 휘몰아치는 하늘에서 기어이 부르던 광 하는 천지제벽의 계음이 터져나오자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얼굴 위로 쳐갔고 축축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다. 투도 그것은 불맹이도 불똥도 아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대지의 목마름을 적시는 생명수 비어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굵은 장대비로 변하여 메마른 땅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사람들은 빗속에서 동실동실 춤을 추며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가 쩍쩍갈라져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던 논바닥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며 대지는 거친 춤을 몰아쉬듯 냄새를 피워 올렸다. Yes, the rice should be perfect.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돌아오는 부활의 향기였다. The magistrate has been generous. 말석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호리병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며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소름을 씻어내렸다. 비는 사흘 앞밤을 쉬지 않고 내렸다. 그 비는 단순히 땅만 접신 것이 아니었다. 관아 마당을 더럽히던 최부자와 사도의 탐욕스러운 선적에 그들이 쏟아낸 오물과 도지까지 깨끗이 씻어내려 하수구로 흘려보낸다. It looks delicious. 사도는 파면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가 아닌 불맹이 소리일 뿐이었다. 즐겁습니다. 한편 벼락을 맞아 귀와 집이 불타버린 최부자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들더미가 된 집도를 배회하며 4살 내 호리병하고 중얼거렸으나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가 평소에 쌓은 업보가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아온 것이었다.
대파구르보다 못한 찌그러진 바가지를 들고 구걸하는 최부자의 모습을 건부의 신년, 그 관세는 신년을 가지 못한 요 인광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Are you 교훈이 telling the 되었다. truth? 만숙은 호리병에서 나온 쌀을 아끼지 않고 모두 풀었다. 그는 마을 회관의 큰 가마솥을 열진하고 있고 밤낮으로 밥을 지어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다. 줄 서시오. 배 터질 때까지 드시오. 이 쌀은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만석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질석 정연하게 줄을 서서 밥을 배급받았다. Dusting off the soil is like 가지은 clearing the 쌀밥의 mind. 김이 모닥모닥 피어오르는 광대원, 마치 구름 위 천산제의 잔치와도 같았다. 내 파밍 주고받은 아이들의 볼에 살이 오르고 기력이 없어 누워만 있던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만소제 취마다는 쌀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운전송치를 이루었으나 호리병은 마치 그 마음을 안다는 듯이 쌀을 퍼내도 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접착제였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되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공기에 타들어갔던 산촌 초목은 물기를 머금고 다시금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논밭에는 물이 가득 차올라 찬란거려다. 만숙은 호리병을 들고 자신의 논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만석이 이제 호리병만 믿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평생 먹고 살 쌀이 저절로 나오는데 굳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만석의 신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호리병을 논두렁신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귀한 보물을 왜 부숩니까? 아내가 놀라서 보자. 만석은 두성이가 된 손을 털며 담담하게 웃었다. 이 호리병은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잠시 빌려 쓴 지팡이일 뿐이요.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지팡이에 의지하면 우리는 평생 걷는 법을 잊어버린 안전뱅이가 될 것이오. 땀 흘려 거두지 않은 곡식은 영혼을 세지우지 못하는 법이라오. 만석이 깊은 뜻을 깨달은 아내는 고지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만석은 다시 젠디를 잡고 손을 모았다. 이러. 어서 가자. 젠디가 젖은 휙을 갈아엎으며 나아가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뭉치있다. 마을 사람들도 만석을 본받아 호리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논으로 밭으로 나갔다. 그들은 서로 품안 일을 사며 무너진 독을 쌓고 씨앗을 뿌렸다. 비록 당장은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활력이 멈춰올렸다. 공짜로 없는 여행보다는 내 손으로 이구어내는 정직한 수아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을, 마을은 물이 없는 태풍년을 맞이했다. 황금비도로 물든 들판은 춤추는 파도처럼 일렁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만석이 취한 농사도 아주 잘 되어 굳이 호리병이 없어도 고단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세월은 요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만석은 이제 비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옛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호리병은 정말로 쌀이 계속 나왔나요? 아이들이 초동초동한 눈망울로 물으면 만석은 허 웃으며 긴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럼 나오고 말고. 하지만 이 애들아, 명심하거라. 그 호리병이 쌀을 쏟아낸 건 신기한 도술 때문만이 아니었단다. 자기 몫을 걸어 남을 살리려는 긍휼,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쌀을 만들어내는 진짜 씨앗이었느니라. 만석의 시선은 먼 산의 향이다.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그 옛날 로신의 연불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느 날 밤, 만석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로신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로신은 아무 말 없이 만석이 묻어두었던 눈두렁의 바위를 가리켜다.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잠에서 진 만석은 다음날 아침 홀로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평안하신지. 바위 아래 흙을 살짝 파보았지만 덕분에요. 그곳에는 호리병 대신 하얗고 예쁜 벚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호리병은 흙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된 곳이었다. 만석은 그 꽃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지요. 욕심은 비오고 연애는 걸음이 되어 다시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맑게 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만석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하였고 그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이름이 났다.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1처럼 돕는 미풍향 속이 천년을 이어졌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만석이 남긴 진짜 유산은 쌀이 나오는 호리병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한다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옛 이야기를 속삭여주고 있어다. 해삶은 마르지 않는 쉼이여 착한 마음은 쏟지 않는 재물이라는 진리를 영원토록 전하고 있는 곳이었다.